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스마트폰부터 켜서 인스타그램에 팔로우가 늘었는지 좋아요는 누가 눌렀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도파민 중독에 가깝다고 합니다. 오늘의 책 인스타 브레인의 저자 안드레센 한센은 스마트폰과 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을 똑똑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는 왜 스마트폰을 보는가? 저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과 같은 똑똑한 기업들이 이미 인간 뇌 해킹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갈 수 있는 제품, SNS를 만들어 성공한 것입니다. SNS뿐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오는 메신저, 문자 메시지, 인터넷 뉴스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스마트폰인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이 모든 활동들은 우리가 자주 하는 활동이고 안 하면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활동이 우리 뇌 속에 있는 도파민의 수치를 높여주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도파민은 스마트폰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도파민이란 무엇일까요? 도파민은 뇌 속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기분 좋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선택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을 보았을 때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음식에 집중해 라고 말하는 것이 도파민인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낯선 것을 향한 강력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할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뇌는 예측 불허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불확실할 때 도파민의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축구 시합을 재방송으로 보는 것보다 라이브로 보는 것이 더 흥미진진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것과 불확실한 것, 도파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이 두 가지가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3.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스마트폰을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분명 메일, 문자 메시지,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메일이나 문자를 확인할 때보다 문자가 왔다는 알림을 들었을 때 중요한 내용일지 모른다는 강렬한 갈망이 생겨나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카톡이 왔을 때, 누군가 SNS에 좋아요를 눌렀을 때 어떤 사람이 보내고 눌렀는지에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만지고 집어듭니다. 이 활동이 심해지게 되면 도박이나 마약같이 중독이 되어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주의 산만을 가져와 기억력 저하까지 가져옵니다. 인간은 하나의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나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친구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무슨 내용을 나누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뇌에 알려주는데 스마트폰이 하루에도 수백 번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니 스마트폰에 우리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가? 칼도 잘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듯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혜택은 여기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신체에 잠을 잘 시간을 말해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뇌를 깨워서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수면은 집중력과도 연관되어 있기에 오늘부터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사용하는지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인은 7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2시간만이라도 운동과 수면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시간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약 8시간을 사용했었는데요. 너무 놀라 폰을 멀리 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시간 정도로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두 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끄고 주변에 잠시 꺼두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민망하면 배터리가 나갔다고 하고 꺼 놓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에 집중할 때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두고 메일이나 문자는 1시간에 한 번 정도로 체크하는 시간을 정하여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렵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팔로워는 얼마나 증가했는지부터 체크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다가 잠들어 매일 아침 피곤했던 것도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과하다간 스마트폰이 정말 인생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면 상태가 안 좋고 건강을 해치게 되어 정작 우리가 바라는 성공의 길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끔찍했던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여 성공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폭탄으로 사용하여 인생을 망가뜨릴 것인가. 시청하시는 모두가 성공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